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울산의 주요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수요일 N 인터뷰 이유 있는 초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이종택 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말씀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이종택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022년 10월에 울산지방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현재까지 1년 10개월간 울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임하신 지 1년 10개월 정도 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년이 조금 안 되셨는데, 울산의 그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 요즘 뭐 워낙 물가도 비싸고, 뭐 다 여기저기서 힘들다 소리밖에 안 예,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좀 어깨가 무거우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뭐 청장님 오시고 나서 반가운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우리 울산에서 9월부터 또 색다른 축제가 열린다고 동행축제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어떤 축제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동행축제는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들에 대한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단위 행사이고요. 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하에 관계부처가 협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과 각 지역별 축제를 연계해서 할인 판매는 물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까지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로 5년차를 맞고 있고요. 네. 금년에는 5월과 9월, 12월에 총 3번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달에 했던 동행축제에서는 총 1.3조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려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5월에 열린 행사도 꽤 성황리에 개최가 됐었고요. 올해 울산 지역은 이제 9월 동행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9월에는 이제 행사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번 9월 동행축제는 총 2번의 행사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행사는 특성화 전통시장의 우수제품 중심으로 판매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특성화 전통시장의 개념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네. 특성화 시장이란 그 지역의 문화, 관광, 역사, 자원 등을 연계하거나 온라인 배송과 판매와 같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그런 시장을 말합니다. 이런 21개의 특성화 시장들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성남동에 있는 태화강 체육공원에서 할인 판매전과 함께 푸짐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특히 청년과 직장인 등 젊은 세대가 전통시장을 찾아서 즐기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직장인 밴드와 청소년 댄스 공연 등의 부대 행사를 마련을 했고요. 별난 야시장 등 다양한 먹거리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울산의 전통 막걸리 제조사에서 지난 5월 동행축제 행사에 이어서 이번 9월 행사에도 막걸리 무료 증정 이벤트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사는 9월 26일부터 나흘간 장생포에서 열리는 울산 고래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 행사는 청년 소상공인 판매전으로 특화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동행축제 행사 종료 후에는 네. 수익금 일부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온기 나눔 행사도 실시를 합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셔서 많은 울산 시민분들이 행사장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0일, 31일 그리고 9월 1일까지는 성남동 태화강 체육공원에서 할인 판매전 열리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도 준비했다고 하니까 가셔서 뭐 구입하실 거 있으면 구입하시고 또 부대 행사들도 즐기시면 색다른 나들이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6일부터
나흘 동안은 장생포에서 울산 고래축제와 연계해서 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최근에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신데 특별한 행사를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행사입니까? 네, 그 소상공인은 아무래도 그 브랜드가 인지도가 약해서 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대형 유통망 입점을 통해서 판로 개척을 희망을 하고 계시는데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지역 소상공인이 국내 대형 유통망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울산 지역 소상공인 구매 상담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상담회는 8월 28일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를 합니다. 네.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 20명을 선정을 했고요. 울산 특산물을 활용한 식품이나 청년 창업가의 아이디어 상품들로 저희가 엄선을 했습니다. 구매 상담회에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컨택하기 어려운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롯데쇼핑, 11번가와 같은 국내 대형 유통망 MD들과 구매 상담회도 진행을 하고요. 마케팅 지원 사업 안내와 경영 애로 컨설팅도 함께 진행을 해서 내실 있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게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장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울산 지역 소상공인 구매 상담회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28일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외에도요, 뭐 내수부진도 있고 요즘 계속해서 뭐 오르는 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추진 사항이나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가 그 최근에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채무 부담으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7월 3일이죠.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이 제일 힘겨워하시는 그런 채무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지원합니다. 네. 3종 세트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보증 대출을 신규 보증으로 전환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미래 지속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서 또 자세한 부분 확인하시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좀 받아서 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비해야 할 디지털 전환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비대면과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도입되는 추세라서 네. 소상공인도 이제 이런 디지털 전환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활용 가능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서빙 로봇이나 키오스크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이 있고요. 네. 마케팅과 판로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라이브 커머스 활용을 지원하는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 상품 개발이나 배송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전통시장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세상의 변화에 같이 발빠르게 변화해 가셔야지 또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서빙 로봇, 키오스크, 요즘 뭐 가면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산업 생태계의 좀 다양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부족한 게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 울산 지역의 산업 분포를 보면 그 주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관된 업종 위주로 되어 있어서 네,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렇죠.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 창업도 굉장히 미진한 그런 편에 있습니다. 그런 여파로 인해서 여성이나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3대 주력 산업 이외의 다양한 스타트업이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울산은 지역에 특화된 농축 수산물이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이 상당히 풍부하지만 이들을 사업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러한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에 특화된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 기업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데요. 그 우리말로 하면 지역가치 창업가이고요. 이런 분들을 육성을 한다면 여성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만의 또 하나의 강점인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를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창업 전담 기관인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울산 테크노파크, 울산대 유니스트 같은 그런 지역의 혁신 주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울산의 산업 생태계를 다양화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네. 울산이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도 있고 유니스트도 있고 좀 활용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다양성을 좀 살리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통상 기업가 정신에 수도하면 대기업 총수대 고향이 있는 진주시를 떠올리는데요. 네네. 저는 기업가 정신이 확연하게 발현된 울산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원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은 어느 도시에 뒤지지 않는 그 산업 인프라와 다양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의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의 이런 여러 가지 강점과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발전을 시킨다면 탈울산하는 청년들이 다시 울산에 정주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고 타 지역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꿈과 희망의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울산시정의 슬로건인데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이종택 청장과 함께했습니다. TVN 울산 매거진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1분